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동교동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갑자기 동교동이 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왜 갑자기 동교동일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요즘 동교동계가 전국, 특히 야당에서 핵심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동교동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4.29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승패가 좌우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동교동이 뉴스에 초점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옛 동교동 출신 인사들이 현충원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회동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 동교동계 출신 인사들은 매주 화요일 현충원을 찾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유은평 전 의원이 동교동의 재보선 지원 반대 입장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한 5, 60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유은평 전 의원이 건노갑 당 고문 입장과 같이 재보선을 지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거수를 했는데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유은평 전 의원은 건노갑 당 고문이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직접 지원 유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모임을 통해서 반발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문재인 당 대표가 재보선의 적색 경보가 커졌다고 생각하고 동교동의 지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동교동계가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재보선 선거는 시민의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30% 안팎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당과 후보의 조직 동원 능력 여기에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악을은 호남 유권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호남 유권자들을 얼마나 동원하느냐가 선거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을에서 당내 경선 때 친노 정태호 후보가 호남 출신 과거 평민당 출신 김희철 전 의원을 단 0.6%포인트 차로 누르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김희철 전 의원이 정태호 후보를 돕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남 출신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도 탈당해서 이 지역에서 국민모임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야권 분열 상황에서 여당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처지에서 문재인 대표는 동교동계의 좌장인 건농갑 고문과 박지원 의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겁니다. 문 대표로서는 다행스럽게 5일 저녁 박지원 의원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했고 박지원 의원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건노갑 고문 등 몇 분들과 협의해서 국민을 보고 명분 있는 선당 후사의 자세로 정리해서 연락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노갑 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6일 선거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또 건노갑 고문은 7일 현충원에서 동교동계 인사를 만날 때 거기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교동계의 반란이랄까요? 동교동계의 불만이 일단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교동계를 정치권의 현실 속으로 불러낸 건 누구일까요? 지난 2월 당 대표 경선 때 문재인 대 박지원이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때 동교동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옥두 전 의원 등 잊혀진 이름들이 이때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이효 여사까지 박지원 의원 지지를 표명하면서 동교동계가 똘똘 뭉쳐서 박지원 의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치열한 대결 속에서 경선 막판에 룰 변경이니 룰 재속이니 하는 룰 변경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표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동교동계와의 감정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 동교동계를 다시 불러낸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정치연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형상 친노 대 비노계의 박지원계의 갈등과 같은 이런 계파 갈등 양상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 대표 경선에서 불이 붙었던 계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다시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동교동계 부상은 순수하게 계파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갈등은 박지원 의원이 뒤에 있던 동교동 대 문재인이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동교동계와 문재인 이 양자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계파 갈등인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지금 동교동계는 새정치연합 파별명단에 없습니다. 동교동계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을 구성하는 현실이 파벌 집단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실체가 사라진 옛 정치 집단일 뿐입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과거 동교동계 출신 정치인은 있지만 동교동이라는 계파는 없습니다. 옛 동교동계 인사들은 대부분 사실상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갑, 한강욱 같은 분처럼 다른 길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동교동이 막강한 현실 정치의 힘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새정치연합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교동계의 반발로 드러난 것은 야당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당이 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대한정당의 모습 일부라도 갖추고 있었다면 동교동계의 이런 움직임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지 않을 겁니다. 동교동계가 야당을 흔들지 못했을 겁니다. 야당의 뿌리가 약하고 갈대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동교동계에 지금 야당이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동교동계에 숨을 다시 불어넣어 준 것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그 자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교동을 다시 불러낸 두 번째 요인은 문재인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경선 이후 박지원 의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섰다면 좀 더 노력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갈등은 문재인 대표의 취약한 리더십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좀 더 과감한 화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새정치민주연합 당 조직에 문제가 있고 문재인 리더십이 약하다 해도 동교동이 과연 이래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동교동에 관한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교동계는 아직도 살아있나 하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대북 포용 정책의 공도 있지만 정권 중후반기부터 부패 스캔들로 추락을 했습니다. 홍삼 트리오라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이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기도 했고 김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성공에 힘입어 계승된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개인 인기에 의해서 정권 계승이 가능했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 등장 이후 동교동계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교동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의문은 동교동계의 반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파벌 갈등을 해도 최소한 내세우는 정치적 명분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옛 동교동계 출신 인사들의 반발은 어떤 정치적 당위성이 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옛 동료들을 우대해달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야당의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경선에 패배했다고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울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내세우는 정치적 정당성도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동교동계의 이번 불만 표출은 심술과 투정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정동영 고문과 천정배 전 의원이 탈당은 나름의 명분이 있습니다. 무능한 제1야당을 교체하겠다, 채찍질하겠다, 호남 정치를 개혁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집권의 희망이 없어서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가능한 야당을 만들겠다 이런 명분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배신자라는 비판 말고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두 사람이 탈당하면서
제1야당 문제의 약점을 제대로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제1야당의 약점을 제기하고 올바로 지적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정치적 행보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명분이 어떻든 간에 당을 만든 주역이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고 정치개혁을 내세우면서 결국 호남 정치를 주장하는 등 이런 신뢰 있는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그들도 역시 비판받을 구석이 있습니다. 동교동에 관한 세 번째 의문은 동교동은 여전히 호남에 대한 정치적 대표권을 독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호남인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야당, 그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현실의 정치 세력이 아닌 동교동계가 왜 호남의 이름으로 야당에서 지금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리 지금 야당 조직이 취약하다 해도 동교동이라는 이름으로 야당판을 휘저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이 잘했든 못했든 문재인 당대표가 리더십이 강하든 약하든 지금 동교동이 정치 무대에 오르는 것은 야당을 위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보선을 앞두고 야당이 새로운 진취적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자기들끼리 감정이 있다고 이렇게 오래된 비디오를 틀어놓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에 절망하고 야당의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희망을 걸어보려고 하는 시민들 앞에서 이런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야당의 미래,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해야 될 이 야당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 놓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대근이었습니다.